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인물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 조조가 삼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위나라가 세워지던 시대,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죠. 그 혼란 속에서 활약했던 여러 지방 관리들의 삶과 업적을 담은 기록인데요.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난세의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는 단순히 뭐랄까 누가 뭘 했다 이런 사실 나열을 넘어서요. 이 인물들이 그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또 때로는 국가의 큰 그림에 기여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랑 또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함께 느껴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가, 전략가, 또 때로는 절대 굽히지 않은 원칙주의자까지 다양한 모습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을 만나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기록들은 영웅담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국가 시스템을 좀 작동시키고 백성들 삶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그런 현실적인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유복이나 사마랑, 양습, 장기, 온회, 가교 같은 인물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아주 달랐습니다. 이들의 행적을 통해서 당시 지방 통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했는지, 그리고 리더십의 그 다채로운 면모를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던 지역에서 질서를 잡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 힘썼던 인물들부터 만나볼까요? 유복하고 양십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유복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분은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유복이 양주자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같은 자리죠. 양주자사로 갔을 때 양주는 거의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기록을 보면 빈성이나 마찬가지인 합비의 부임에서 일단 관청부터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건물만 지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원술 밑에 있던 척기, 진익 이런 장수들을 설득해서 조조에게 귀순시키는 외교적인 수완까지 발휘했죠. 텅 빈 도시에 관청 세우고 또 흩어진 사람들 마음을 모으고 생각만 해도 정말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을 좀 안정시켰나요? 유복은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했어요.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농업을 장려했는데 특히 그 둔전제도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둔전이라는 게 국가가 직접 땅을 관리하면서 유민들 정착시키고 또 군량미도 확보하는 시스템인데 당시로서는 지역 안정하고 군수 확보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학교까지 세워서 좀 장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고요. 단순히 행정가를 넘어서 진짜 미래까지 내다본 거네요. 특히 그 합비성 방비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유복 리더십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성벽만 높인 게 아니에요. 방어용 목재나 돌을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또 적이 밤에 공격하거나 불을 지를까봐 마른 섬나무 수천만 다발에다가 물고기 기름 수천 톤까지 준비했어요. 이게 그냥 준비했다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손권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이 준비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장마 때문에 소돔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 섬나무 다발로 임시 방편을 하고 밤에는 기름을 태워서 적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랬거든요. 이건 그냥 대비가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아주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간 방어 전략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와, 폐허에서 시작해서 그런 수준의 방비까지 갖췄다니 진짜 대단하네요. 그럼 양습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유복하고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양습이 맡았던 병주라는 지역은요, 북방 이민족들 위협이 늘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또 강력한 호족 세력들이 막 자기들끼리 심겨루게 하던 그야말로 통제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고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후에는 더 황폐해졌고요. 그러니까 유복이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면 양습은 막 들끓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잡아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냥 힘으로만 누르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양습은 상당히 영리하면서도 때로는 좀 냉혹한 방법을 썼습니다. 일단 예를 갖춰서 그 지역 유력자들, 호족 우두머리들을 회유해서 자기 막부로 불러들여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밑에 있는 건장한 젊은이들을 의용병이라는 명목으로 징발하고 점차 그 가족들까지 업성 근처, 그러니까 중앙정부 영향력이 미치는 곳으로 이주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무려 수만 명을 옮겨서 호족들의 지역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앙 통제력을 강화한 거죠. 상당히 대담하고 계획적인 수였어요.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하네요. 근데 그런 방식이 반발을 사진 않았을까요?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겠죠. 하지만 양습은 외교하고 군사력,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아주 절묘하게 썼습니다. 북방민족 지도자인 선우나 여러 왕들이 복종하게 만들었고, 특히 그 선비족 실력자였던 유견과의 일화는 양습의 대장을 제대로 보여주죠. 그 일화요? 네. 유견이 수천 기병을 끌고 와서 교역을 하자고 요구하니까 양습은 텅 빈 성에서 만나자고 약속해놓고는 오히려 군대를 끌고 나가서 맞이했어요. 근데 교역 중에 유견 부하가 법을 어기니까 양습이 유견을 불러서 꾸짖고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네, 그 자리에서요. 네. 주변 기병들이 막 술렁였지만 양습은 태어냈고 그 이후로는 이민족들이 함부로 국경을 넘보지 못하게 됐다고 해요. 또 배반한 오한왕 노석을 끝까지 추격해서 제거한 것도 그의 공이고요. 와, 정말 강단 있는 인물이군요. 근데 그렇게 20년 넘게 권력을 누렸는데도 사리사욕은 안 채웠다고요? 동료를 위해 대신 죄를 뒤집어 쓰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기록을 보면 양습의 거처는 아주 검소했다고 하고요. 왕사와의 일화는 글쎄요, 당시 역사가 송지는 이게 과연 진정 의리인가? 이런 의문을 표하기도 했어요. 만약 왕사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다면 양습의 희생은 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엄혹한 시기에 동료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려 했던 그 마음 자체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비록 좀 극단적으로 보일지라도 혼란한 시대에 조직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고 리더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유복과 양습, 두 사람 다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웠지만 접근 방식은 정말 달랐네요. 이번에는 행정 능력을 넘어서 좀 더 군사 전력적인 면모를 보여준 인물들을 살펴보죠. 장기와 가규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장기는 어떻게 두각을 나타냈나요? 전기는 젊은 시절에 군의 하급 관리로 시작했지만 그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빠르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관중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산시성 일대에 있던 마등 같은 강력한 군벌 세력들을 설득해서 조조한테 협력하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게 단순히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당시 군벌들의 그 복잡한 이해관계를 꿰뚫고 전체 판세를 읽는 정치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곽원, 고관, 흉노, 선우의 연합군을 격파하는 데도 기여했고 결국엔 마등을 중앙으로 오게 한 것도 장기의 공입니다. 외교적인 수완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에도 직접 참여했군요. 그렇습니다. 장기는 그냥 협상가가 아니었어요. 장로정벌에 직접 참전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적인 인구 재배치를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한중 지역 백성 수만 가구를 장안이나 삼보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옮겨서 방어력을 강화하고 또 무도 지역의 저족 수만 보락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등 인구 분포 자체를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했어요. 이건 그냥 행정명령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토방위 전략을 이해하고 실행한 군사전략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양주 지역 반란 평정하는 과정도 흥미롭던데요. 호랑이들이 싸우게 놔두자 이런 계책을 썼다고요? 네, 그게 바로 장기의 어떤 전략적인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 반란 세력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혼란 속에서 섣불리 개입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힘을 빼도록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어 이건기첩이나 치원다 같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항아를 건너서 적의 허를 찌르는 과감한 기습 공격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 현미 전투에서는 복병하고 유인 작전을 아주 절묘하게 써서 10,000명이 넘는 적을 사살하거나 사로잡았다고 하니까 그의 군사적 역량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장기가 추천한 인물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유초 말씀이시군요. 유초는 장기를 어릴 때 알아봐준 유은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나중에 농저태수가 되거든요. 근데 제갈량이 북벌을 감행했을 때 주변 다른 태수들은 다 겁먹고 도망쳤는데 유초는 달랐습니다. 막 동요하는 관리랑 백성들한테 내 목을 베어서 항복의 징표로 삼아라 이렇게 외치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고 결국 성을 지켜냈죠.
기록에는 그가 뭐 학식은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아주 강직하고 유능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인물의 진가를 알아본 장기의 안목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장기가 전략적인 유연함과 과감함을 보여줬다면 가규는 좀 다른 느낌의 강직함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병법을 익혔다고 하죠. 네, 가규는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다고 해요. 강읍이라는 작은 현의 책임자로 있을 때 곽원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공격해왔는데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곽원이 항복하라고 막 위협했지만 나라의 관리로서 내가 어찌 적에게 머리를 숙이겠는가 이러면서 조금 더 구부리지 않았죠. 심지어 성안의 백성들이 우리 현령님 해치려거든 우리도 같이 죽겠다 이렇게 외쳐서 곽원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리더가 원칙을 지킬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화죠. 이야, 정말 대단한 신망이네요. 전략적인 조언도 잘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PC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점령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고 또 적이 그쪽으로 바로 못 가게 시간을 버는 계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홍농태수 시절에는 법을 어긴 둔전도위, 그러니까 둔전 관리하는 고위 관료의 다리를 부러뜨릴 정도로 법 집행이 엄격했어요. 이 일 때문에 잠시 면직되기도 했지만 조조는 오히려 그의 강직함을 높이 사서 자신의 핵심 참모로 발탁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좀 불이익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더 큰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오나라와의 전선에서도 활약이 컸다고요. 특히 조휴와의 관계가 좀 흥미롭던데요. 네, 가규는 예주자사 시절에 가후거라는 운하를 건설해서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조효와의 일화는 리더십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조효는 당시에 위나라 최고위급 황족이자 장군이었는데 가규를 좀 시기해서 그가 군대의 총지휘권을 상징하는 절, 이걸 받는 걸 방해했어요. 아, 방해까지 했군요. 네. 그런데 정작 조효 자신이 협석이라는 곳에서 오나라 군대한테 포위돼서 전멸할 위기에 처하자 가규는 개인적인 감정은 다 접어두고 신속하게 구원군을 이끌고 달려가서 조효를 구해냅니다. 와, 자신을 시기하고 방해했던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주다니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 습착치는 가규의 이런 행동을 사사로운 감정보다 공적인 의리를 앞세운 위대한 결단이라고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호불호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인물들의 어떤 선견 지명이나 그들이 남긴 원칙, 유산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사마랑과 온회가 떠오르는데요. 사마랑은 그 유명한 사마의의 형이죠. 맞습니다. 사마랑은 사마이의 형이고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탁의 난이라는 그 대혼란이 닥치기 전에 이미 그 조짐을 읽고 일족들을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요.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흩어진 친척들을 돌보고 또 젊은이들 교육을 계속시켰다고 합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그런 책임감이 돋보이죠. 시대를 읽는 눈이 정말 남달랐던 모양이네요. 그가 주장했던 정책들도 인상 깊던데요. 네, 사마랑은 당시 혼란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는 과거 진나라가 오등작 같은 봉건 제도를 없애고 지방 군현의 군사력을 약화시킨 게 천하 혼란을 불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와 군의 병력을 둬서 지방 방위를 강화하고 또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는 정전제를 부활시켜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게 뭐 당시 현실에서 바로 적용되긴 어려웠겠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본 그의 통찰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비록 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생각은 훗날 진나라를 세우는 사마씨 가문에 분명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군요. 온회라는 인물도 비슷한 면모를 보였다고요? 온회는 뛰어난 위기 예측 능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손권이 합비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을 때 당시 연주자사였던 배잠이라는 인물에게 온회가 경고를 해요. 지금 눈앞의 손권 군대보다 오히려 남쪽 번성에 주둔한 조인 장군 쪽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장마로 강물이 불어났는데 조인의 군대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고 아주 용맹한 관우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거죠. 정말 예언자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번성에서 관우에게 포위당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정에서는 주변 지역이 동요할까봐 배잠 등에게 천천히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온회는 이건 겉으로 하는 말일 뿐 실제 상황은 매우 위급할 것이다. 빨리 경무장하고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어요. 배잠이 온회의 말을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인 덕분에 제때 도착해서 위기를 넘기고 책임을 면할 수 있었죠. 온회는 조조와 조비 모두에게 깊은 신임을 받았는데 이건 그의 정확한 상황 판단과 분석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조가 양주자사로 부임하는 온회에게 장료, 악진 같은 당대 명장들한테 모든 일을 온회와 상의하라 이렇게 지시했을 정도니까요. 와,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부와 양패라는 인물도 짧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앞서 다룬 인물들하고는 또 다른 개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부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이분은 원래 조조의 경쟁자였던 원상의 부하였습니다. 업성이 조조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이분은 그 포위망을 뚫고 성 안팎을 오가면서 연락임무를 원수하는 정말 놀라운 기지와 용기를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임무했죠. 결국 조조에게 귀순한 후에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중용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임기응변과 책임감, 이런 걸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패는 정반대의 느낌인데요. 극도로 청렴하고 강직했다고 하죠. 네, 양패는 청명과 강직의 대명사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 지역의 태수를 지냈지만 사리사욕을 전혀 챙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흉년에 들었을 때는 지혜를 발휘해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했고 법을 집행할 때는 상대가 조홍 같은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든 황제에 가까운 신하든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했고 심지어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처형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예요. 와, 정말 원칙주의자였네요. 그래서 말년에는 가난하게 살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는 재산이 거의 없어서 아주 가난하게 생활했고 심지어 병을 치료할 때 관청의 아이를 잠시 빌려 쓴 것 외에는 집에 노비 한 명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청렴결벽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옛 부하들이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죽었지만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좀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나라 초기 그 혼란의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국가의 기틀을 다진 정말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유복, 양습, 장기, 가규, 사마랑, 온회, 그리고 이부와 양패까지 저마다 다른 능력과 성품으로 행정, 군사, 외교, 그리고 때로는 굳건한 원칙으로 시대를 이끌었네요. 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또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유복처럼 폐허 속에서 끈기 있게 재건을 이끄는 어떤 실무 능력, 양습이나 장기처럼 외교와 군사력을 넘나드는 전략적인 사고, 또 가규나 양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청렴함, 이러한 다양한 리더십들이 모여서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난 인물들의 다채로운 면모,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 때로는 냉혹할 정도의 결단력, 그리고 굽히지 않는 원칙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토록 분열되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시대,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분이라면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일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